문화산책입니다. 성령의 문화산책은 힘든 일상 속에 마음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풍요로움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블라인드 스팟 3부 내가 못 보는 내 사고의 10가지 맹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듯 맹점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80에서 90% 정도는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나머지 10에서 20%는 의지와 다르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10가지의 맹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하지 않는 맹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모르면서 묻지 않는 맹점.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감지하지 못하는 맹점. 평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맹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는 맹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떤 반응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예상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갇힌 패턴식 사고의 맹점. 항상 틀에 박힌 범주 안에서 생각하려는 일반인들의 사고 경향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성급한 결론으로 비약하는 맹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생각만으로 추정해서 결론을 내릴 때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논리를 가져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불분명한 증거에 빠지는 맹점.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심지어 거짓말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매체에서 말하는 경우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감춰진 진짜 원인을 놓치는 맹점. 어떤 사안에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엉켜 있을 때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 요소만 보고 시스템을 못 보는 맹점. 숲은 보지 못하고 몇 그루의 나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10가지의 맹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책에는 이러한 맹점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10가지 맹점 중에 보편적인 3가지 맹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점, 뭘 모르는지 모른다. 사례를 보면요. 얼마 전 파티 준비를 하다가 출장 요리사 협회에 전화를 걸어 메인 요리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담당 여직원이 저희 쪽에서 샤토브리앙도 제공하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건 됐습니다. 와인은 저희가 직접 고를 겁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순간 왠지 모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당시에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몰랐지만 난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그 여직원과의 대화를 들려주고야 알게 되었는데 샤토브리앙은 와인이 아니라 특별하게 요리한 쇠고기 안심살이라는 걸 알았다. 이처럼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게 보일 수도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이 경우 맹점은 샤토브리앙이 뭔지 몰랐다는 것이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몰랐다는 점이다. 단지 샤토브리앙이라는 가문이 소유한 성의 포도밭에서 만든 포도주가 아닐까 지레짐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샤토브리앙이 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분명히
출장 요리사에게 물어보았을 것이다. 두 번째 맹점입니다.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본다. 두 번째 맹점에 대한 사례는 컴퓨터 마우스패드에 대한 딜버트라는 만화의 내용을 넣었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적어 동일한 맹점으로 앞서 소개한 10가지 맹점 중 요소만 보고 시스템을 못 보는 맹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밤중에 따뜻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시원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이중조절 전기담요를 발견하고는 무척 기뻤다. 처음으로 담요를 사용하는 11월 어느 날 밤 나는 담요를 침대에 깔고는 남편 쪽의 다이얼과 내 쪽의 다이얼을 각각 맞춰 놓았다. 그날 밤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깬 나는 내 쪽 다이얼을 낮춰놓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1시간 후 다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담요가 지글지글 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아예 꺼버렸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 침대에서 담요를 빼내 내던져버렸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에 담요가 말썽이었다고 불평을 하자 남편은 자기는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투덜댔다. 다이얼을 아무리 높은 수치로 올려도 점점 더 추워졌다는 것이다. 담요에는 이중 콘센트가 들어있는 두 개의 플러그가 있는데 서로의 콘센트가 바뀌었던 것이다. 담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큰 시스템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맹점으로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사례를 보면 내 친구 한 명은 자기 사장이 부장들에게 잘한다고 격려하기는커녕 늘 나무라기만 한다고 투덜댔다. 그 사장은 부장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곤 했다고 한다. 당신은 부하 직원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밖에 할 일이 없소? 당신의 그 잔소리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지 않소? 정말이지 그렇게밖에 못하겠소?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장이 부장들에게 한 행동이 부장들이 부하 직원에게 한 것과 뭐가 다른지 의아해했다. 그 사장의 눈에는 부장들이 하는 행동만 보였지 정작 자신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맹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오로지 맹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맹점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맹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비로소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의로 한 행동이 우연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냈을 경우 대부분 악의로 저지른 행동보다는 맹점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맹점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 실수하기도 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포용해 줄 사람, 언제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끼친 불편함까지 지적하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비판과 동시에 격려를 해준다면 윤리적 죄책감을 씻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자의 후기에 보면 누구에게나 맹점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만한 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반드시 최고이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많은 맹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맹점 극복을 위한 전략들을 보면서 하나씩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과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의 맹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구입하시어 맹점 극복을 위한 전략을 배우고 익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를 5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너무 짧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분 내외로 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좋은 내용과 지적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